자,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처우 등급은 어떻게 조정할까 이야기를 했죠. 이건 다음에 교정관계법령집에서 한번 쭉 법령을 통해서 한 번 더 분류심사와 경비등급별 처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한번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우선은 알고만 계세요. 이 처우 등급의 조정은 아까 이야기했죠. 일일이 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고 법에서 또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정하죠. 그래서 시행규칙의 제 68조와 81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조정의 원칙은 뭐냐면 자료 한번 보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내가 잘 나오게 화면을 보인 것 같은데요. 잘 보이나요? 어떤 조정의 그러면 원칙은 뭘까?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교정 성적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주로 이제 상향 조정만 이야기하려고 있는데 법에서도 시행규칙에 하향 조정도 가능하죠.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는 개발 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정 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처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든 거예요. 이러한 근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인권 침해적 소지가 없고 상향 한 단계씩 상향 하향 조정이 가능한데 정말 어떤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행행 성적이 우수했다. 교정사고 예방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한다면 두 단계도 상향이 조정하도록 해두었습니다. 하향은 두 단계 하지 않죠. 그러면 이러한 조정 기준은 무엇일까?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기준은 경비 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평균 소득 점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상향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향해야 할 때가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향 조정할 때는 그 평균 점수가 매달 받는 소득 점수의 평균이 8점 이상일 경우, 이 말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소득 점수의 평점 결과 평균 8점 이상이면 현행 경비 처우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하향 조정은 낮은 점수를 평균 5점 이하를 계속 받았다. 받은 점수의 평균이 5점 이하에 될 때는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소득 점수의 평점 결과 5점 이하이면 현행 경비 처우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고려할 내용들이 있겠죠. 경비 처우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기준 점수와 그 밖에 다른 이제 처우 성과 등 그때 갑자기 무슨 상을 받았다랄지 벌을 받았다랄지 지대한 공을 세웠다를 찬다면은 조정해야 하는 거죠. 조정 기준 점수에 해당되더라도 만약에 수용 관리 및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경비 처우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용 밀도 같은 걸 고려하겠죠. S3를 S2급으로 가야 되는데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S2의 급여로 처우할 수 있는 인원이 적정 인원이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뭐 유예할 수도 있는 경우고 판단해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정된 처우 등급은 신입 수용자는 기결 입소일부터 중경비 처우급과
동일한 처우를 하다가 경비처우급이 확정되면, 처음에 이제 경비처우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한된 처우를 받겠죠. 경비처우급이 확정되면 그 다음 날부터 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처우를 실시한다. 타소에서 이입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럴 때는 이입된 날부터 이송한 교정시설에서와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큰 프레임 속에서 같은 거니까. 그런데 형 집행정지로 나갔다가 취소돼서 들어왔다. 그랬을 때에는 재입수한 날로부터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하겠죠. 아파서 형 집행정지를 나갔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들어왔다 그렇다면 나가던 당시 처우하고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가서 가석방으로 나갔는데 또다시 범죄를 해서 재입소했다. 이럴 경우에는 재입소한 날로부터 분류처분의 의결 전까지 신입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해요. 중경비 시설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결정된 날부터는 처우를 실시하는데, 아까 말했죠? 가석방으로 들어왔다, 취소돼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렇다면 한 단계 낮춰서 처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급별 처우들의 교정시설의 어떤 구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처우 등급별 수용이란 말은 그 의의는 뭘까? 수용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처우시설에 간다 그랬죠.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그 자기 그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과학적 분류심사의 근거겠죠. 법률적 근거겠죠. 이러한 구분 기준은 제일 갖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중심 개념, 위험성. 이 구분 기준은 교정시설을 경비 등급으로 나눈다. 위험성에 따라서. 경비 등급이란 건 뭐냐면 도주 방지 등을 위한 수용 설비 및 개호의 정도를 경비 등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S1급 이럴 때 이제 개방시설 그랬죠.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천안 개방교도소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S1급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일부의 어떤 경비 시설들을 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의 자유를 좀 부여하는 거죠. 아니하고 수용자의 자율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 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영월교도소처럼 아예 그 시설의 특성을 수용자 자치제도가 실시되는 자치적 생활 교정시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수용자가 움직이면 교도관이 따라서 개호를 하는데, 시설 내에 두는 개호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이동할 수 있다. 소위 우리는 그걸 독보라 그래요. 독보가 허용된다. 또는 식사하는 동안에는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개방시설들. 완화경비시설은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용자에 대한 관리 감시를 일반 경비시설보다는 그래도 좀 완화되어 있다. 24시간 통제된 시정장치된 잠금장치 속에서 사는데 일정 부분을 잠금장치가 없다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죠. 일반 경비시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상적인, 우리가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용자에 대해서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교도소들이 이렇게 해왔던 방식들입니다. 중경비시설, 말 그대로 엄중함이죠. 도주 방지 및 여기는 수용자의 상호 접촉 같은 것도 철저히 차단하는, 그러한 설비를 강화하고 수용자에 대한 관리 감시를 엄중히 하는 거죠. 작업도 필요한 경우에 일부만 작업을 내보내고, 그렇지 않고는 잠금장치가 있는 시정된 공간 내에서 생활하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외외적으로 이제 구분을 두는데 교도소별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 교정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절대적으로 교정시설의 숫자가 부족한 나라예요. 참고로 그래서 앞으로 발전성이 더 많은 것. 교정시설이 숫자가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수용자 대비 교도관의 숫자도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확장성, 더 많은 시설, 더 다양한 시설, 더 특성화된 시설, 더 전문적인 직원들, 더 많은 교정위원들, 보안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예적 구분은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역을 정해서 경비 등급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처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시설과 경비 등의 개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좀 법에서 위임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그런데 교정시설의 설비 및 개호의 정도에서 갖춰야 할 것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에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어떤 시설이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 시설이 갖는 설비의 기준은. 두 번째는 교정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범위가 보장돼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시설들은 개별 처우 계획의 시행에 사실은 적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비 등급을 만들면서 원칙은 뭐냐면 소장은 수용자를 기본 수용급별, 경비 수용급별로 구분해서 수용해야 한다. 사실 기본 수용이란 게 뭐죠? 아까 이야기했던 여자와 남자는 시설이 다르거나 아니면 엄격히 분리하게 해서 분개를 해서 시설을 한 곳에 있더라도 다른 시설처럼 나눠줘야 돼. 이런 것들. 남자와 여자, 외국인과 내국인, 성인과 소년, 초범자와 재범자, 위험한 범죄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나눠져야 되는 걸로 원칙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 시설들이. 그래서 외의 조항을 당분간 뒀어요.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 수용급, 경비 처우급이 다르더라도 한 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현실의 문제를 고려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독고 수용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정 기간 유예해 둔 거예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 내에서 독고 수용실을 다 만든다는 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수용시설에서 감당할 수가 없죠. 또 소장은 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개별처우를 하더라도 경비처우급이 같다. 그 다음에 어떤 개별처우급, 특정한 그 사람에 필요한 개별처우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 친구는 작업의 중점이야. 교육 처우를 받아야 돼. 생활지도 처우를 받아야 돼. 개방 처우를 받아야 돼. 이런 개별 처우급들은 같은 걸로 묶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좋아요. 아무튼 이런 처우 내용에 따라서 물품을 지급한다, 의류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차별한다, 어떤 물건들을 비치하는데 차별을 둔다, 뭐 시계를 착용을 어떻게 할까, 또 필수 요원의 선정은 봉사원이라고 하는 그 필수 요원의 선정을 어떻게 할까, 아까 이야기했던 자취 생활을 얼만큼 허용할까, 또 접견의 횟수,
그다음에 접견 장소 말고 다른 외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에 대한 접견, 전화 통화의 횟수와 시간들, 전화기의 사용 방법,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최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가족 만남의 날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최후 등급들, 뭐 가족의 사진을 소지한다랄지,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석한다랄지, 사회적 처우들, 소위 뭐 사회 견학 간다, 사회 봉사 간다,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 연극, 영화나 문화 공연 관련합니다. 이런 데서 어떤 처우 내용들이 달라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은 경비 등급에 따라서 그 처우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 내용은 한 번 더 부주가 시작하면서 종합 정리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원칙적으로 중간고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강한 내용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험 내용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백석톡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중간고사 내용에 다시 뭐 등록을 시킬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궁금하면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전화를 받겠지만, 전화상으로 물어봐도 되겠지만, 상대적 평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출제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실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개별적인 답변은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이 문제는 아무튼 중간고사는 다음 주 화요일 7교시에 봅니다. 날짜는 그렇게 되면 4월 20일인가요? 그렇죠? 4월 20일 7교시. 그러면 15시부터 16시,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진행할 거예요. 5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요. 구글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험 보는 장면을 한데 모아서 제가 시험 감독을 하는 성격의 시험으로 진행을 하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그 시간대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시간 동안에 딱 한 장만 찍으면 돼요. 내가 시험 보는 장면, 내 모습, 얼굴 모습과 시험 보는 장면을 한 장만 찍어서 제 이메일로 한 컷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분을 더 유예해서 60분간 시험을 60분간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저는 서술형으로 쓰는데 출제를 하는데 4문제를 줄 거예요. 그 중에 3문제를 선택하세요. 한 문제는 50점짜리이고 3문제가 25점짜리인데 그 중에 2문제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합이 100점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문제인데 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50점짜리. 3문제가 25점 정도의 배정인데 그 중에 2만 쓸 것. 그러면 여러분은 3문제만 쓰면 돼요. 3문제에 대한 것들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25, 5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를 채점할 거예요. 물론 이 점수가 20% 반영되나요? 전체 점수에? 자, 그리고 좋은 답이라고 한다면 팁을 하나 주자면 어떤 부분이건 분류 개념과 관련 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첫 번째 문제가 교종 개념의 범위와 변천
뭐 범위와 변천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거예요. 교정 개념이 어떻게 최협의의 광의의 최광의 또 그건 어떻게 표현해 왔고 교정 개념. 그런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과목에. 그에 따른 분류 심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지을 힘이 있다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답일 것이다. 모든 문제에 그 개념을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분류 개념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면서 뭔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자, 아무튼 문제는 불러주는 네 문제입니다. 교정 개념의 범위와 변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분류 최후 제도를 이해하려면 분류 심사를 이해하려면 관련 제도 중에서 뭐하고 비교를 많이 했죠? 누진 최후 제도죠. 오늘도 많이 하겠죠. 계급이라는 그 부분들. 어떤 최후의 어떤 과학성, 합리성, 최후의 의미, 기능, 역할 이런 것이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진 최후 제도를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누진 최후 제도의 의미와 비판입니다. 의의와 비판. 누진 최후 제도란 무엇인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분류심사도 변했겠죠. 근데 아무튼 이 부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누진 최후 제도의 의의와 비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행영과 교정 개념. 행영과 교정은 동시에 쓸 수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행영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행영의 개념에서 교정의 개념에 그 차이점이 있는데 아마도 분류심사도 이런 데 주안점을 뒀을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죠. 세 번째, 아무튼 문제는 행영과 교정 개념의 비교 설명. 자, 네 번째, 이 부분에서는 설명을 않고 문제만 줄게요. 고위험성 범죄자, 고위험성 성범죄자는 고위험성 범죄자들, 위험한 범죄자들, 반사회적인 고위험성 범죄자, 예를 들어서 조두순 같은 경우죠. 고위험성 범죄자가 들어왔다. 뭐 유형처리를 할지, 뭐 연쇄살인범이랄지, 사이코패스형 범죄를 할지, 또는 아동 성폭력 사범인데 계속 성범죄 전과가 있다를 이런 고위험성 범죄자들, 고위험성 범죄자의 경비등 급별 처우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적용할?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한 내용이죠. 이 부분은 뭐 그닥 준비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네 문제를 주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문제를 쓰면 된다. 날짜는 4월 20일, 여러분들 8교시 수업일이죠.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7교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어지고요. 네 문제에서 세 문제 선택하고 50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고 25점짜리 문제를 2개 쓴다. 그리고 쓰는 내용은 A4 2매 정도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쓰다 부족하면 3매까지 쓰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요약 정리하고 간결하게 그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진 한 컷.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백석톡이나 메일이나 제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다시 한번 중간고사 문제 네 문제 불러줄게요. 교정 개념의 범위와 변천 1번. 그 내용이 뭐 아무튼 교정 이념에 따른 분류심사의 기능이 변천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정 개념의 범위와 변천.
다시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문제만 줄게요. 1번 교정 개념의 범위와 변천. 두 번째 2번 누진처우 제도의 의의와 비판. 세 번째 행영 개념과 교정 개념. 행영과 교정 개념의 비교 설명. 행영과 교정 개념의 비교 설명. 네 번째, 고위험성 범죄자들의 경기 등급별 처우의 적용과 방법. 잘 쓴 답으로의 팁이라면 분류 개념과의 설명이 잘 이루어지면 더 좋겠고요. 뭐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쓰면 정리가 더 좋을 것이다. 이 수업의 특성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시 필요한 내용들은 백석톡과 종합정보 시스템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8주 중간고사 기간 지나고 9주째 그러면 4월 27일인가요? 여러분 만날 날이.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만나기로 해요. 수고했습니다.